자, 이번에는 경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국회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열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어요. 예. 일단 근데 이 사실은 인천공항 세관이 연루된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게 은근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박하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목 정도로. 이목으로. 네. 이게 지난해 9월이죠. 세관을 통해서 공항을 통해서 막대한 마약이 들어온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영등포 경찰서에 백혜룡 경정이 네. 지휘하는 수사팀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20몇 킬로그램 엄청난 거죠. 이 필로폰도 압수를 했어요. 그리고 더울 것도 막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알고 보니 세관 직원들도 연루가 돼 있었던 도와줬다. 거죠. 세관 직원들이 들어오는 거를 눈 감아주고 뭐 뒷돈을 엄청나게 받기로 돼 있었겠죠. 네. 그래서 오케이 요놈들 잘 걸렸어 라고 백혜령 경장이 막 수사를 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9월 22일인가요? 지난해 브리핑을 딱 하고 세관 직원도 돼 있어. 그러면 네. 제가 기자에서 알지만 당연히 뭐 단군 이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희대 마약 그렇죠.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세관 직원도 네. 같이 도와줘. 이게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병루라는 경무관이 아무 라인 없는 사람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브리핑 자료에 그것도 들어가요? 좀 같은 편인데 빼줄 수 없나? 네. 같은 공무원들인데. 왜냐면 세관 직원이 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근데 아니 뭐 어렵겠는데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는 경찰서장이 그 당시에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합시다. 네. 이틀 전에 전화해서 연기하자라고 해요. 네, 김찬수 당시. 네.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습니다. 네. 총경인데 영등포 소장이 연기하자 그래요. 근데 브리핑 하자고 했을 때 미리 보고도 다 했고 중요 사건인데 보고 안 했겠어요? 백혜룡 장은 다 했고 브리핑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그러면은 경찰서장이 가만히 밤에 촛불 켜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이거 조금 연기해서 좀 더 정확히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연기했다. 촛불 켜고는 제가 하는 말이고 네. 이 서장은 당시 그랬어요. 수사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압수수색도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 네. 말을 바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 청문회장에서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이 아니 다음날 압수수색인데 오늘 브리핑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해명 자체는 예. 납득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잡았잖아요. 20몇 킬로. 네. 일단 압수수색 어느 정도 했고 추가 압수수색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건 누구라도 브리핑을 안 해도 예상할 수 있는 압수수색일 수 그렇죠. 있다. 추가 압수수색이 남아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전에 브리핑 한다고 하고 계획을 다 보고를 했는데 그때 야 지금 너무 이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때 안 하고 갑자기 바뀐 거. 뒤에서. 그래서 이게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박정훈 대령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종섭 장관이 오케이 이렇게 브리핑에 했다가 전화해서 갑자기 야 그 브리핑 하지 마. 임성근 사단장 빼. 이렇게 됐잖아요. 네. 요거랑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근데 조병로 경무관이 그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서 얘기한 우리가 승진 하나 시켜줘야지라고 했던 그 경찰이에요. 그렇죠. 물론 승진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혹이 가는 거고. 근데 이런 정도면은 경찰 내부에서 이 조병로 경무관의 주장은 그럽니다. 자기가 인천공항에서 수사단장으로 일해서 당시 세관 사람이랑 친하다. 네. 근데 관세청 사람들이 우리 건 제발 수사를 빼달라는 건 아니고 브리핑 자료서 좀 빼줘라. 대통령한테 찍힌다. 네. 아마 이런 맥락이겠죠. 그렇게 부탁이 들어와서 이왕이면 빼줄 수 없겠어? 라고 자기는 의견을 물어본 것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조병로 경무관이 그렇게 하면 부적절하죠. 네. 하지만 이런 건들은 좀 많긴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이 수사팀이 해체가 돼요. 네. 그리고 이 경정은 브리핑도 취소가 됐었는데 그 세관 관련된 보도는 보도에 빠지고 네. 지구대로 좌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직급도 안 압박 맞아요. 의혹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좋은 자리로 가거나. 좋은 자리로 가고 네. 영등포 소장은 대통령실로 들어갑니다. 네. 좋은 자리로 가고. 그런데 또 수사팀도 해체되고 이 정도면 그냥 경무관 정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더 위에서 움직였다라고 네. 의심이 가는 거죠. 네. 더 위라는 백혜룡, 건 경찰청의 네. 아주 수뇌부거나 용산 그리고 그중에 한 명 경찰서장이 청문회에서 공박이 있었던 건 백혜룡 경장은 당시 서장이 용산에서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네. 이게 증거는 없으니까 당시 소장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의 근데 주장이. 정황상은 용산이든 어디든 아주 센 권력이 개입해서 당시 수사전단팀을 해체시키고 백효룡 원장은 이런 말 안 듣는 놈 해서 좌천시켰고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네. 장석조 소장님은 그 청문회 보셨을 텐데 이 백혜룡 경정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반박했잖아요. 반박했죠. 이 반박에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세요? 백혜룡 경정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용산이라는 단어를 계속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있다가 그냥 나 지구대로 발령 났으니까 용산을 끄집어 드려야지 하면서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큰일 나려고. 그쵸? 사실 엄청난 일인데. 백혜룡 경정이 거짓말해서 이득이 없어요. 이걸 네. 봤을 땐.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싶어하는 의로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말할 이유들이 있어. 다 자기들은 좋은 자리 갖고 네. 지켜야 될 곳이 있으니까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쉬운 거는 백혜령 경정이 네. 처음에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 서장하고 막 통화하고 네. 그다음에 조병로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관하고 막 통화한 것을 네. 좀 녹음을 해놨으면 어땠을까. 보통 아. 경찰들 다 녹음하는데 일부는 있는데 돼 모두 있는데 일부는 없더라고요. 처음에 대화 나눴던 거는 없잖아요. 네. 처음에 전화하는 게 없어서 뒤에 다시 전화 걸어서 그렇지. 그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네. 녹음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은 점점점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네. 이렇게 뭉개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흐지부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유지부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 되지.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백혜룡 경정이 누가 봐도 좌천돼서 지구대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더 의아한 거는 원래 윤희근 청장도 대규모 마약 사범을 잡았잖아요. 거기에 관세청 공무원까지 껴있어요. 네. 이 자식들 해서 수사 잘하고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사 라인과 아무 관련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해서 이것 좀 빼줘 발표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경찰청에서 이분을 징계를 해라 네. 라고 형식처했는데 징계를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용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또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왜냐면은 조병래라는 분 자체가 네. 이종호 그렇죠.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네. 승진을 챙겨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공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뭐 승진시켜주네 보호해줘야 되네 얘기했던 이종호 씨가 여기에 또 나오니까 결국에는 또 김건희 여사한테 또 부탁해가지고 이거 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조금 다른 분들의 이제 입장을 대변해 보면은 네. 당시 이제 브리핑 할 때가 10월 10일이었거든요. 근데 10월 12일이 관세청 국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세청으로서는 10월 10일 날 경찰에서 막 브리핑을 해버리면 국감에서 완전히 작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브리핑에서만 우리 빼줘라. 그렇게 로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도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까지는 올라가기가 약간 헐겁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많이 헐겁죠, 아직은. 많이 헐겁다.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것도 직접 뭐 녹취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종호 씨가 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냐라는 것도 좀 명백하게 정황 증거로도 나온 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야, 저렇게 보호해준 쪽은 승진하고 수사했던 사람은 좌천당하고. 네. 야, 되게 큰 힘이 이렇게 있었겠네. 최상병 상권이랑 거의 흡사하고. 네. 그냥 누가 대통령실에 좋아, 용산. 대통령실 어떤 행정관, 비서관이 전화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던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대통령실로 데리고 오고 그럴 힘은 없잖아요. 네. 그 위에 누가 있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무섭습니다. 김건희 여사. 저도 아직까지는 여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까지는 갈 정도는 아니고 다만 경찰 수뇌부나 또는 용산에서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들이 개입이 됐다라고 볼 정황은 충분하다. 네. 수사팀이 해체되고 좌천시키고 그러니까 인사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에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네. 여기서 한 명이 더 나오는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요. 네. 이분이 이제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큰 사건이잖아요.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경찰들이 서로 사건 자기가 가져가려고 뭐 그런 싸우는 싸움 거 있잖아요. 마동석 막 화내고 싸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마약사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그것도 엄청난 킬로그램의 필로폰을 잡은 거기다 공무원까지 껴있는 큰 네.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이첩하라 누가 이첩해요. 마동석 있으면 다 죽어났지. 근데 이거를 서울청 당시 수사부장인 김봉식 지금 서울청장이 이첩을 검토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건을 뺏어가는 거죠. 네. 이거는 큰 건이니 내가 하겠어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관세청 빼라고 했는데 저 자식 안 빼고 자꾸 말도 안 듣네? 그냥 내가 가져가서 할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김봉식 지금 청장이 누구냐면 경찰 내부에서 말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오. 아, 그래요? 경찰들이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 왜? 라고 얘기하는 뭔데? 분. 왜요? 광주에 주기환이 있다면 대구에 김봉식이 있어요. 에이 또 술 얘기하려고 그러구나. 술 얘기. 에이 설마 그럴까요? 에이. 아니 이분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경찰대 5기인데 대구에서만 쭉 했어요. 경북청 수사부장 대구 경찰서 대구청 형사과장 형사부장 이렇게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돼서 대구 고검으로 갔잖아요. 네. 그때 친하게 아주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가 많이 돌고 있나요? 경찰들이 그래서 서울 경찰들이 불만이 이렇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22년인가 23년인가 서울로 와요. 올 때 서울청의 수사부장을 맡아요. 그런데 와서 처음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무슨 서울청이냐. 그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랑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논리에 따르면. 근데 경찰들은 다 알죠. 이분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진급이 경찰도 치안관 가면 그때부터 빨라지긴 한데 지금은 가장 요직인 서울청장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첩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의 주장은 이첩을 검토하라고 한 거다. 네. 이첩을 하라고 하는지 이첩해도 되는지 한번 봐봐라고 서울청 계장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다라고 해서 주장은 약간 엇갈리긴 해요. 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의 아주 측근인 거는 경찰 내부에서 다 알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이분한테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 이건 없다. 뭐 저의 추정의 영역입니다. 네. 근데 송채 반장님 네. 뭐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있어요.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무혐의고 네. 마약 수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은 사람은 좌천시키고 그러네요. 그거 무마하려고 그거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다 영전하고 이게 개떡 같은 나라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진짜 화가 그렇게 나가지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자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검은도 안 입고 왔구나. 검정색 자켓을 벗고 왔어요. 지금 반팔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검은 선동 세력 안 되려고. 아니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뭐 이런 대통령이 나라가 다 말씀하신 있어. 검은 선동 세력이 장성철 소장님이었군요. 그래서 저 검정색 옷은 절대로 안 입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당시에는 말이 안 되지. 겉으로라도 밑에서는 나쁜 짓을 사람이 다 하고 싶어하고 막 별일이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들키면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고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게 명분이 갖춰져 있어야 어쨌든 국가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들켜도 그게 못 돼서 아니야. 명분이 필요 없는. 그냥 뭉개고 가요. 네. 그러니까 그물이 있으면 지금 이거 여사의 디올백 문제도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라고 누군가 그러던데 개풀드러운 소리예요. 그물이 성긴 게 아니라 그물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창피해요 진짜 정말. 뭐라도 좀 어떤 명분이라도 눈 감고 뭐 있더라도 그냥 명분이라도 좀가 내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해주셨고. 이런 상황을 92년에 서태지 씨가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핸드폰 노래로 보고 예상했나요? 아니 대통령이 그 광복절 경출사나 지난번 국무회의 모두 발의해서 월요일 날 네. 반국가 세력, 세력. 사이비 지식인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고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대통령이 왜 그럴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면 네. 본인은 이제 대통령 자만심이 워낙 세서 본인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자만심이 있어요. 그거는 구수한 거에서도 드러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본인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그건 그냥 반국가 세력으로 지정한다. 네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했을 리 없어. 그렇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국가 세력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군요. 그 노래 그래서 부르려고 그러지 지금. 뭐. 시대유감. 아니야. 아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저도 시대유감 방송에서 자꾸 생각했는데. 물어봐서 네. 이거를 환상 속의 그대라는 서태지 노래가 있어요. 92년에. 이거지? 환상 속에 그렇죠. 그대가 근데 가사가 주옥 같더라고요. 가사가 정말 가사를 이 찾는데 노래 알면 옛날 사람인데 슬픈 환상 슬픈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아직 그대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가사가 너무 딱 맞아요. 네. 이거는 92년에 서태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을 예견하고 네. 만들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네. 아주 딱 맞습니다. 서태지도 구속시켜야 아직 되겠네. 못 찾으셨나요? 다음 제가- 이슈로 지금 넘어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저런 게 나와요. 넌 잘 될 거라고 얘기한다. 너만 당신의 마음은 굳건하다. 뭐 모든 당신의 세상이 마음이 무너지고 나쁘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혼자서만 나옵니다. 살아가고 있다. 이런 네, 지금 딱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지금 환상 속에 있다. 환상 속의 나오는. 그대군요, 예. 대통령이. 이 중일마 발언 파문을 마지막 이슈로 좀 중일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자,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주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더 파문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일본이 하도 사과를 많이 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 대통령실에서는 왜 그러는 겁니까? 장 수장님. 그걸 뭐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워낙 일본의 우호적이라서 네. 일본의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욕하고 싶어요. 저런 말을 한 김태호 1차장하고 대통령실 이 고위관계자면은 대변인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욕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으면 진짜 몇 대 두드러 패고 싶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 뉴스를 안 보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은 투표하러 나가는 분이에요. 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 뉴스를 안 보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은 투표하러 나가는 분이에요. 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상하대. 이상한 대통령 밑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정말 이거 정말 쌍욕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나요. 네.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어요. 네? 그 말씀이 중요한데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네. 제가 애초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의 가장 그 특징 하나가 경로. 경로를 하게 되면 쓴소리를 하는 분들이 얘기를 잘 못해요. 굳이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자고 저런 쌍욕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내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힘을 얻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리고 굳이 제가 볼 때 구하려고도 안 해요.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본인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역대 누구보다도 가장 쉽게 대통령을 했는데 네. 이거는 운이 좋아서인데 본인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해서 그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한 200년에 한 번 정도 우연찮게 된 건데 그걸 믿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태호 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그다음에 자꾸 사과 요구하는 건 필요하다. 네. 무슨 개소리입니까? 근데 왜 이런 소리들이 나오냐? 대통령 주변에 충신은 없고 간신만 있어서 간신들이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거기에 따른 메시지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적용이 됩니다. 대통령 주변은 악화만 남았어요. 네. 양화는 이제 안 갑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갔다가 나왔고 이제는 임기도 후반기 접어들어가고 인기도 이렇게 없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내부에서는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탈출은 지능순이다. 예,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좋다. 왜 그러냐면 네.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대통령실에 당시 청와대에 끝까지 어영구영 있다가 수사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특히 여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 국정 운영이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법조계 쪽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대통령 측근들이. 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떤 수사를 받을지 모르니 일찌감치 거리를 둬라. 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리를 두면 남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권력 좀 나눠 먹어서 대통령 호가위에서 하려는 간신들만 남게 돼요. 능력이 그러니까 없는 간신들. 이런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절인데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로는 기괴한 일이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상하다니. 모든 게 다 이상해. 이거 좀 약간 이거는 대통령이 왜 일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일본 얘기하면은 일본을 공격하는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방점이 이제 8.15 독트린 해가지고 뭐 통일 방안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광복절에 얘기하는 게 맞나요? 보통 광복절에 얘기를 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뭐 그때 했던 것 같고 네. 뭐 다른 대통령들도 광복절을 이용해서 했던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일본에 대한 평가나 일본에 대한 규정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죠. 네. 그걸 안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상하다니까요. 이상해. 진짜 이게 여기서 뭘 비판이나 분석을 못 하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랬을까? 정치적인 의미가 뭘까요? 어떠한 뭐 목적이 있을까요? 없어. 그냥 이상해. 그냥 대통령이 그냥 하기 싫은 거야. 일본에 대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뭘 평론할 게 없어요. 진짜. 그냥 대통령이 이상하다. 이상해. 진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가 경로고 네.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건 그까이 거라는 특성이 있어요. 네. 아유, 그까이 거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약간 다른 쪽에서 보면 저게 맞아. 되게 실용적이야. 그렇지 뭐 털털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철학적 고민을 많이 하고 깊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형식이야 라고 얘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절차도 그까이 거라고 무시하는 거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은 지금 후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일단 그까이 거. 그래서 일어나는 형식은 좌충우돌이에요. 네. 천하람 의원은 친문이다. 나중에 정기 개편까지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얘기하면 극우 얘기도 듣잖아요. 네. 이분은 대체 뭐 하는 분이지? 이념적 지향도 없고 네. 좌충우돌입니다. 좌충우돌이다. 예. 자,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임명철회 검토가 필요하다, 임명철회를 해야 된다가 거의 뭐 7명, 10명 가운데 7명 정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사퇴할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임명철회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야 그죠? 임명 저 초래해 그러면 야, 되는 안 거겠죠. 되겠다. 야. 뭐. 그러면 이제 할까요? 임명철한 거죠.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굳이 이분을 안 친 거예요? 대통령이 이상해서 그렇다니까 뭘 자꾸 물어봐요. 어떤 뭔가 의도가 이유를 없다니까. 댈 수가 없어요? 의도가 이유를? 없어. 뭐 아. 갑자기 이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역사 관련해서 유튜브 찾아보다가 네. 알고리즘으로 저 사람 강연한 게 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다 시킨 것이 아닌가. 구글 때문이야,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대통령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유튜브 우리나라에서 저 네. 폐쇄해야 돼요. 보지 못하게. 유튜브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극우론자들 얘기에 너무 심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 찾아보면 뒤에 막 비싼 사람이 나오니까 다 알고리즘 뜨잖아요. 또 막 이렇게 네. 하면서 그게 국정 운영에 반영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서태지가 일찌감치 얘기했다고. 네. 지금 찾았어요, 가사를. 네.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노래로 해주세요. 주옥 자, 같은 기사. 작가님께서 박 실장님 환상 속의 그대 한 소절 불러주세요. 자신은 오직 꼭 잘 될 거라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그거 딱 맞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서태지가 92년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출연을 예상하고 지었다라고밖에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주옥 같은 이것도 가사예요. 다음 주에 또 민주당에서 이것도 쓴다 또 이제. 토요일에 또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이 노래 튼다 이제.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보니까 제가 딱 대통령이 그 광복절에 이런 거 도대체 왜 그럴까? 이분은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가사를 찾아봤거든요. 어떤 환상?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상한 환상이죠. 여기 주옥 같은 표현들 위험하다. 그대의 마음은 위험하다. 아 맞아. 한 그 글자도 대목 버릴 게 기억나네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환상 속의 그대 저 노래를 한번 끝나기 전에 찾아보시고 맞는지 대통령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님 당신 진짜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의정 갈등 있잖아요. 네. 의료 대란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주치의가 있으시니까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바로바로 의사들을 소환을 해서 호출을 해서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잖아요. 오늘 아침인가요? 김종인 저도 위원장이 들었어요. 네, 숨을 머리 뒤고 이렇게 돌았다. 했는데 그 밤에 20군데 응급실 가려고 했는데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뭐 하십니까? 제발 이것 좀 해결하세요, 제발. 그럼 나 진짜 1년 동안 비판 안 할게요. 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이거 좀 어떻게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대통령이 고민이 없이 뭐든 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5세 입학도 그렇고요. 했다가 다시 무효됐잖아요. 킬러 문항 없애겠다는데 물어보니까 가장 난이도 높은 킬러는 없어졌어요. 네. 근데 더 힘든,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 낮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더 영향을 받는 준킬러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원비가 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교육이 모르는 오히려. 사람이 막 찔러대니까 여기에 또 우리 성현들이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인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네. 딱 환상 그거예요. 속의 그대에 이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앞서 의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의사들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야 1000명, 2000명 늘려. 뭐 더 늘려. 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사람들이 이거를 강하게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의사들이 반발할 거고 반발하면 의료 문제가 생기고 그 당시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툭툭 못한 거거든요. 네. 뭐 능력 있거나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책은 잘 조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평생을 쟤 잡아넣어, 쟤 풀어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미묘하게 조율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 최소한 올해 내년 2년간은 의료 대란 국면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돼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 정말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정책 집행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의사들이 복귀하는 의사들만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의사도 복귀는 해야 되죠. 근데 의사들이 자원봉사 집단이 아니에요. 거기도 직역 이기주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건 상수로 감안하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무당이 지금 사람을 잡고 있다. 네. 정말 이 의료대란 문제는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진짜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도 언제 아플지 몰라서 불안한 사회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벗